네, 코스피는 2,600선 지지가 관건이었는데요. 결국 오늘 그 지지에는 완연하게 실패를 했습니다. 트럼프 정부, 과연 관세 정책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는 잠시 후에 저희가 또 이야기를 나눠볼 거고요. 엔비디아부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적은 시장 예상보다 좋게 나왔는데 네. 앞으로에 대한 그런 또 걱정이 불거지면서 시장 발목을 잡고 있네요. 네, 엔비디아 일단 실적 처음에 이제 발표를 했을 때는 시간에서도 괜찮았고, 실적 그래도 선방했다 이런 의견이 많았는데요. 네. 근데 이제 장 열리고 이제 급락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제 추후에 나온 이야기가 뭐 매출 성장률이나 이익률이 앞으로 좀 감소할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발생됐다는 건데요. 이 비교를 해보면 작년 4분기 때 총 매출 총 이익률이 73%가 나왔는데 1분기 때 보니까 71%로 떨어졌더라라는 부분입니다. 근데 제조업체가 매출 총 이익률이 70%가 넘어가면 그냥 그 자체가 초고속 성장으로 봐야 되는 게 맞지 않나. 그러니까 네네.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엔비디아 때문에 빠졌다기보다는요. 핑계거리가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실질적으로 미국장이 급락을 한 이유는 따로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게 이제 최근에 미국장이 엔비디아 실적 발표하기 전에도 고점에서 계속 떨어지고 있었거든요. 그때 이제 나오기 시작했던 이야기가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입니다. 그러니까 경기 침체나 경기 둔화를 이제 걱정해야 될 시기다. 라는 이제 이야기가 미국에서 나오기 시작했다는 거고요. 경제 지표가 살짝만 안 좋게 나와도 그게 이제 되게 민감하게 반응하기 시작한 그런 초입 구간이었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베센트 장관이 재무부 장관에 딱 들어오고 나서 이제 재무제표 한번 싹 뜯어봤대요. 뜯어보니까 지금 현재 미국이 속빈 강정이었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과도한 정부 부채나 아니면 비효율적 국영기업 운영, 그다음에 기업들은 밸류가 너무 높아졌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얕은 경기 침체를 감수하고서라도 한번 싹 갈아엎고 가야 된다. 뭐 이런 이제 멘트를 했거든요. 이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 투자자들 입장에서 볼 때는 글로벌 투자자들 입장에서 볼 때는 이미 수익이 많이 난 미국 주식에 대해서 차익 실현 욕구를 충분히 불러일으킬 만한 그런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았나라고도 생각됩니다. 네. 김동관 대표께서는 어떠세요? 지금 기술주 때문에 상당한 부담 요인이 되긴 했거든요. 제가 이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종가 기준으로 삼성전자가 시가총액이 330조 원인데요. 엔비디아가 8%가 빠져서 시가총액이 4,400조 원입니다. 전 세계 자금이 이 엔비디아에 지금 집중이 되어 있다는 얘기인데요. 그렇다는 얘기는 지금 수치만 보더라도 누가 봐도 지금 고평가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고, 이제 아까도 말씀 주셨지만 지금 총 마진율이 70%라고 얘기하는데 이번에 블랙엘 같은 경우는 기존에 있었던 GPU에 비해서 가격이 한 2배에서 2.5배 정도가 비쌉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속적으로 엔비디아는 향후에도 이 주가가 고평가 논란에 계속적으로 좀 가중이 될 수밖에 없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고요. 네. 특히나가 이제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작년부터 계속 보다 보면 이 실적 발표가 된 이후에는 계속적으로 고평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그 이유는 성장을 계속적으로 많이 하기 때문에 하는 기업들이 나오는 보통 이제 그런 루머들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또 중요한 부분들은 만약에 오늘 밤에 엔비디아가 한 4% 정도 올라가면 나스닥 지수는 또 절반 정도 이상은 또 회복을 해준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엔비디아에 대한 논란 부분들은 한 다음 주까지는 계속적으로 지켜보면서 주가 지수를 좀 관찰하는 것이 좀 중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번엔 관세입니다. 트럼프 정부의 관세 정책이 사실 새로운 이슈는 아닙니다. 때문에 어느 정도 지속적으로 노출이 되면서 학습 효과가 생길 법도 했겠다 싶지만 충격파가 여전히 상당합니다. 시행 시점이나 오락가락한 부분이 있어서일까요? 왜라고 보십니까? 지금 학습 효과가 생기려면 학습을 한 다음에 답이 나와야 되는데 답이 안 나왔죠. 답이 없다. 그러니까 네. 지금 트럼프가 이제 이 새로운 이슈는 아니죠. 관세가 새로운 이슈는 아닌데 이 이슈가 해결된 적이 없었다. 이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봅니다. 사실 2월 첫날에 이제 트럼프가 우리 시간으로는 휴일이었죠. 휴일에 이제 캐나다랑 멕시코에 25%씩, 중국에는 10% 이제 관세를 매긴다고 발표를 하면서 2월 첫날 증시가 우리 시장 급락을 했었습니다. 근데 급락한 다음에 바로 또 트럼프가 뭐라고 했냐면 한 달의 유예 기간을 주겠다라고 얘기한 다음부터 그 다음 날부터 2월 증시는 폭발적으로 우리 증시 상승을 했죠. 네. 미 증시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한 달의 유예 기간을 시장에서는 협상 기간이다. 그러니까 관세 정책이라는 것 자체가 이런 파괴적인 관세를 물리려는 것이 아니고 어떤 협상의 카드로 사용하겠구나라고 인식을 했는데 요 한 달 동안 그 어떤 협상도 일어나지가 않았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제 다음 주에 한 달의 유예 기간이 끝나가는 이 날에 트럼프는 다시 한번 강력하게 얘기를 하니까
시장은 2월 초로 다시 회귀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아, 관세를 정말로 부과할 수 있겠구나. 네. 실제로 중국에는 지금 10% 관세는 부과가 된 상태고요. 다음 주에 10%를 추가로 부과를 하겠다라는 얘기인데 다음 주에 관세 부과 그리고 4월 2일에는 상호 관세를 본격적으로 시행하겠다. 이러한 얘기들을 하면서 또 시장에 혼동을 준 것이 멕시코랑 캐나다에게 4월 2일부터 뭐 관세 적용이 시작되는 건가? 기자가 다시 한번 물어봤더니 그때 당시에는 4월 2일이라고 한 달 뒤라고 얘기를 했는데 다시 또 말을 바꾸고 있는 이런 것들도 이제 시장에 혼란을 주고 있고요. 결과적으로는 지금 답을 내리지 못한 그러니까 관세가 시행된 적도 없고 시행될지 말지 그리고 협상용 카드인지 이 모든 불확실성 증시에서 가장 싫어하는 게 바로 이 불확실성이기 때문에 네. 이 기관 투자자 또 미국에서도 어떻게 보면 펀드라든지 각종 공적인 자금들은 기관에서 운용을 하겠죠. 이런 기관들 자금은 일단 빼고 보자는 심리가 강하게 작용한 것 같습니다. 그래도 2월까지는 꾸준하게 버텨주면서 좀 반등을 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기대 심리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장 내부에 대한 에너지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확신이 좀 있었죠. 지금 약간 분위기가 바뀌는 게 아닌가 우려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요. 3월 시장을 이야기를 해봐야 됩니다. 뭐 일시적 조정이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조금 더 충격파의 여지가 있을 것으로 전망하십니까? 조금 더 조정은 나올 수는 있겠지만요. 일시적인 조정에 조금 더 가깝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이번 하락 같은 경우는 어떤 재료든 그게 뭐 엔비디아든 관세든 어떤 재료든 간에 조정은 충분히 좀 나올 만한 위치였다라고 생각 들거든요. 그런 만큼 일시적 조정에 좀 가깝지 않나 생각되고요. 코스피가 2,650에서 이제 2,700 구간이 작년 상반기 1월에서 7월까지 지지와 저항이 형성되었던 두꺼운 매물대입니다. 물론 상승하면은 좋게 이제 하겠지만 보통 장기간 형성된 매물대를 특별한 재료 없이 호재 없이 돌파하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네. 그리고 우리가 1월, 2월 포함한다라고 하면은 종합주가 지수가 많이 올랐어요. 예.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도 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생각보다 강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조정이 또 충분히 나올 수 있었다 생각되고요. 이번 시장을 주도했었던 뭐 조선이라든지 방산, 원자력은 시총 최상위가 아니고 10위권 이하의 이제 업종군으로 포진되어 있는데 이 지수 하락폭이 컸던 만큼 밸류에이션이 부각되어 있는 이 기술적 반등 성향이 좀 강했다. 예, 그렇게 보이고요. 그리고 이제 시장을 이끌었던 주도 업종이 아니라 반도체, 자동차, 금융, 2차 전지 뭐 이런 게 강세가 나와야 되는데 최근 트럼프 행정부나 관세나 보조금 이슈 등으로 좀 상승하기 좀 어려운 구간이지 않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다만 관세가 미치는 영향은 이 시간이 갈수록 악재가 좀 희석되기 마련이기 때문에요. 미국 중심한 변동성을 좀 줄여준다라고 하면은 우리도 곧 저점을 잡아가지고 다시 한번 그 매물을 소화하러 다시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종목별 대응을 말씀하셨으니까 이제 어떻게 저희가 섹터별로 접근을 하면 좋을지 또 여기 계신 네 분과 이야기를 좀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관세나 뭐 기업 경기 같은 이슈들은 사실 뭐 단기간에 정리가 될 상황들은 아닙니다. 계속해서 길게 좀 이어질 수 있는 이슈고요. 이런 거에 따른 어떤 수혜격, 피해격 이렇게 나누어진 장세가 3월에도 여전할지 김호영 대표님 뭐 계속될 수밖에 없는 상황 같긴 하거든요. 사실 다음 주를 확인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트럼프 성향상 만약에 3월 1일이 관세가 발효되는 시점이면 그 전날에 관세 한 달 더 유예합시다. 이렇게 발표를 할 수도 있는 성향을 가진 대통령이기 때문에 네. 일단 지금 현 상황의 문제는 관세가 모든 것의 시작이다. 앞서 백진수 대표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도 엔비디아의 이번 하락은 기관에서 매도하기 위한 핑계, 그러니까 매도할 수 있는 명분. 만약에 여기서 기관이 매도를 했는데 다음 주에 트럼프가 관세 그냥 유예 한 달 더 합시다 하면 지수는 다시 폭등을 할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매도한 사람들은 바보가 되니까 좀 더 싸게 내리기 위해서 엔비디아를 시발점으로 주가를 눌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면 다음 주에 관세가 한 달 유예가 된다 하더라도 그 자리에서 다시 매수를 해주면 그렇게 큰 괴리감이 없으니까 한번 눌러놓는다. 그러니까 이렇게 시장을 깎아내릴 때 주로 사용하는 것이 대장주고 지금 현재 이런 희생양으로 사용되는 것이 바로 엔비디아의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뭐 지난번 딥시크 파동 때에도 제가 이런 얘기를 드렸는데요. 딥시크는 지난해 12월에 나왔었던 이 기업입니다. 그리고 딥시크가 12월에 발표를 V3 이 거대 언어 모델을 발표를 했는데 한 달 뒤에 1월 27일에 엔비디아가 영향을 받을 이유는 없었거든요. 근데 이것을 명분 삼아서 한번 증시를 내려놓고 거기서부터 증시는 다시 한번 오르기 시작했는데 이번에도 같은 모습이 나올까라는 예상은 하고 짐작은 할 수 있겠지만 중요한 건 이제 다음 주에 확인을
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네. 모든 것의 시발점은 이 관세이기 때문에 다음 주에 트럼프가 만약 정말 이런 파괴적인 관세 25%씩 캐나다와 멕시코에 부과하는 순간부터 4월 2일 상호관세까지 이어질 것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간다면 당연히 이 관세의 영향은 소비자 가격에 영향을 미치게 될 거고요. 소비자 가격에 영향을 미치면 미국 인플레이션은 결코 잡히지 않을 겁니다. 그렇게 되면 연준에서는 3월 20일로 예정되어 있는 FOMC 금리 발표 때 절대 인하를 할 수 없을 거고요. 오히려 거기서 다음 FOMC 때 점도표에서 금리 인상론까지 나오게 되면 시장은 한번 크게 흔들릴 수 있다. 이 점에 좀 주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말씀 주시죠. 예, 저도 예. 시황 관련해서 꼭 전략 관련해서 꼭 네. 말씀드리고 싶은 게 좀 있어가지고요. 지난번 방송 때 이제 우리 시청자분들께 제가 그런 얘기했습니다. 지금 국내 주식을 팔고 미국 주식을 사러 간 사람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네. 동학개미는 거의 절반으로 줄었다고 그러고 서학개미는 2배 이상 늘었다 그러잖아요. 근데 이제 서학개미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지금이라도 일단 미국에서 팔고 동학개미로 돌아와라 이 말씀 꼭 그래요? 드리고 네. 싶었습니다. 이게 제가 그냥 근거 없이 얘기 드린 게 아니라 2024년에 주가 상승률을 보게 되면 미국이 그냥 압도적으로 제일 높았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은 거의 꼴등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올해 딱 들어와서 주가 상승률을 보게 되면 완전히 그 반대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024년도에 꼴등이었던 국가들이 지금 주가 상승률이 제일 높거든요. 네. 뭐 예를 들어서 전쟁을 하고 있는 러시아나 한국이나 폴란드, 홍콩, 그다음 중국 이런 국가들이 지금 주가 상승률이 상당히 높고 오히려 미국은 수익률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었다.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아까도 계속 뭔가 악재에 민감하고 호재에 둔감한 이런 모습들이 이미 나타나고 있었고 시그널이 나타나고 있었고 그러니까 그 이면에는 뭐가 있냐면 가격이 있습니다. 미국 주식이 여기서 글로벌 투자자 입장에서 봤을 때 이제 우리처럼 뭐 100만 원, 200만 원, 1000만 원 사는 게 아니라 그들은 1000억, 조 이 단위로 사야 되는데 과연 엔비디아 그 고점에서 살 수 있느냐라고 생각을 했을 때 그들이 이제는 포트폴리오를 다변화시켜야 되는 시점이다라고 생각하고 싼 종목들을 사기 시작한다는 거죠. 네. 그런 부분들이 이미 나타났고 지금 오늘 증시 우리 증시는 빠졌지만 미국은 올라올 때도 좀 더디겠지만 우리는 빠르게 올라올 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 스위칭의 어떤 시기다라고 꼭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이제 이쪽으로 돌아와야 된다는 점을 한 번 더 강조하셨는데 근거까지 함께 좀 나눠보셨고요. 중소형주를 위주로 한 연초의 장세가 그럼 뭐 3월에도 이어진다고 봐야 되는 건지 강동윤 대표님 뭐 계속된다 보세요? 네, 저는 3월 또 중소형 순환매 가능성이 좀 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단 시장이 엄청난 급락이 나오지 않는다라는 전제 하에겠죠, 물론. 네. 예, 그렇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중소형 순환매 가능성이 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1, 2월은 지수가 강세를 보이긴 했는데요. 지수 방향성에 영향을 주고 있는 삼성전자, 뭐 현대차 그룹이라든지 금융 등은 제자리 걸음이었고 삼성바이오로직스나 2월에 좀 반짝했었던 2차전지 같은 경우는 조금 뭐 상승을 하긴 했었지만 전체적으로 좀 실망스러운 모습이었거든요.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 시장 수급이 중소형으로 집중된 영향도 좀 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은 3월에 시총 10위까지의 종목들이 이 움직일 수 있는 모멘텀이 있는가를 봐야 되는데 좀 아직은 이르지 않나 이렇게 생각되고요. 네. 관세 리스크라든지 보조금 문제가 조금씩 완화되고는 있지만 삼성전자라든지 현대차 등 우리 증시의 대표 기업들이 움직이기 위해서는 이 정치적 리스크도 완화가 되어야 됩니다. 하지만 아직 정부 정책의 이 최고 의사 결정자가 이제 지금 아직 공석이죠. 예, 공석이고 약간의 시간이 더 필요할 것 같은 만큼 어떤 결정이 난다라고 하면은 불확실성이 해소되는 그런 시기는 시간이 좀 다소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다라고 하면 수급은 중소형 쪽으로 당분간은 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3월 시장에 대한 이야기 예측들 나눠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음 주에 주요 일정도 체크해 보셔야죠. 중국의 양회, 엔비디아의 GTC 같은 굵직한 이벤트들이 또 산재되어 있습니다. 자, 백진수 대표님, 대응 전략은 이를 기반으로 했을 땐 어떻게 세우는 게 좋을까요? 일단 3월 초는 시장이 이제 꺾이기 시작한 초입 구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매수에 너무 빨리 들어가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조금 더 충분히 조정받기를 좀 기다렸다가 근데 이제 그 앞으로 2025년 상당히 기대되는 섹터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많이 올랐던 조선이나 또는 뭐 방산이나 그다음에 뭐 원자력이나 그다음에 컨텐츠나 뭐 이런 부분들이 꽤 많이 올랐다가 이번 시장 조정 나올 때 차익 매물이 좀 나오겠죠. 그래서 조정을 받으면 충분히 이제 다시 진입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그런 어떤 기회의 관점에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미국 주식 사지 말고 한국 주식을 한 3월 중순쯤부터 사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재차 강조를 하십니다. 네 분의 투자 의견 들어봤습니다. 전략 세우시는데 참고 자료로 활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투자의 최종 판단과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그 책임이 있습니다. 항상 그 자신의 원칙에 맞추어서 현명한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주식에 대한 더 다양하고 유익한 정보는 카카오 채널 필살기를 검색해서 친구 추가하시면 또 자세하게 만나보실 수 있다는 점 함께 알려드립니다.